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터뷰, 또 전쟁 관련한 상황들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중동 이슬람 센터 김덕일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밤새 있었던 일부터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새 지도자,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가 초강경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게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게 또 뭔가 이렇게 마무리 수순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게 격화되는 스탠스의 메시지를 왜 지금 내놨을까요? 네, 원래 이제 모스타바 자체가 네. 강경파로 분류됐던 인물이고요. 지금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선 결사항전 자세입니다. 네네. 네,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 알리 하메네이가 죽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 결사항전을 계속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은 최고 지도자라든가 그를 위시한 어떤 혁명 수비대 세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강경 메시지를 낼 겁니다. 다만 네. 종전이라든가 이제 뭔가 서로 간에 미국과 이란도 좀 뭔가 출구 전략을 내놓는 분위기로 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타바라든가 혁명 수비대는 계속해서 이런 강경 메시지를 낼 거고요. 뭔가 중재라든가 뭐 어떤 뭐 휴전이라든가 이런 걸 암시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권력이 적은 허수아비에 해당되는 대통령,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 전략이죠. 그러니까 그 전날 바로 대통령은 예. 이란 대통령은 세 가지를 들어주면 예. 협상을 하겠다라고 예.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초강경 메시지가 나온 건데 그러면 이게 이란의 전략인 건가요? 지금 전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전쟁을 담당하는 쪽, 그다음에 최고 지도자는 계속해서 우리가 초강경 결사항전하겠다 이런 자세를 네. 내비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얘기를 꺼내긴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하죠. 일단 결사항전을 얘기했는데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기는 곤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총대를 매개시키는 거는 지금 페제시키안 권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원래 군통수권도 없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내놓고 하는 거고 또 반응이 안 좋으면 이제 또 페제시키안 대통령한테 뭐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떤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지금 가장 압력을 많이 받는 건 제가 봤을 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긴 합니다. 맞아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론의 압력도 있고요. 선거도 있고 하니까 많은 부담을 느끼는데 네. 근데 이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정부 국영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결사항전 하겠다. 혁명 수비대 입장 성명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을 끄는 상태라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안에서도 엄청난 경론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기 재고가 소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란도 똑같은 걱정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전 내지는 어떤 출구 전략을 찾을 걸 하겠습니다만은 최고 지도자급에서는 계속해서 결사항전 얘기, 뭐 순교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란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저 대통령은 약간 허수아비 아닌가? 왜 저런 메시지를 내놔서 거의 효용성 없는 얘기를 왜 하는가 싶었는데 위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혁명수비대 최고 지도자 쪽에서는 계속 원래 그랬던 것처럼 강경한 태도로 해야 이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뭔가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결집력을 만들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고 대통령을 통해서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전쟁을 계속해서 마무리하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욕먹을 자리는 대통령한테 시키는 거고요. 어떤 비난이 있을 때. 그리고 계속해서 본인은 이런 얘기 할 거고. 근데 이 전쟁도 제가 봤을 때 이란이 지금 결사항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란이 9천만 인구인데 과연 9천만 인구가 정말 결사항전에 임할 것인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스타바 혁명수비대 그 세력을 위시한 어떤 소수의 세력들은 결사항전 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란 국민들이 모스타바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게 국민적인 지지가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쪽으로 뭐 퍼센테이지가 혹시 있나요? 퍼센티지는 없지만 작년 12월 작년 12일 전쟁이 있었죠. 이란 이스라엘과 전쟁 사이에서도 봤을 때 국민들 여론은 상당히 좀 싸늘했습니다. 이란 정부와 이스라엘 전쟁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국가와 정부를 분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이번 전쟁도 그런 흐름은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 지난 반정부 시위 때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란 정부에 등을 돌린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쟁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라든가 하메네이 그다음에 모스타바 체제를 지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초등학교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란 국민들 감정은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할 복잡한 심정이겠지만은
많은 이란 국민들은 모스타바를 지지한다고 보기 힘들 것 같고 체제 안에서도 제가 볼 때 지도부 안에서도 모스타바가 과연 이 정도의 최고 지도자 감인가라는 네.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어떤 파벌 간의 다툼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모스타바가 혁명수비대와 관계가 돈독하기 때문에 약간 힘으로 강경파들이 누르고 있는 모양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모즈타바가 지금 공식 석상에 계속 네. 안 나와요. 어제도 이제 국영 매체를 통해서 아나운서가 이걸 대독한 거잖아요, 네. 성명서를. 이전에는 막 사망설까지 있고 네. 부상을 당했다. 그래서 이제 나오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모스타바는 정말 살아 있는 걸까요? 지금 뭐 추측 많이 난무할 뿐인데 네.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봤을 때 이제 가능성이 높은 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아직 공개 석상에 나올 정도로 약간 그 상태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뭐 얼굴에 부상 입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다리를 뭐 크게 다쳤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이런 썰이 제기가 되니까 우선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때가 되긴 됐거든요. 자꾸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불안이 커지니까. 그쵸. 그래서 요번에 하여튼 냈는데 그것도 이제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제 아나운서를 통해서 대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은 계속해서 강경하게 하겠고 복수할 것이고 그다음에 미군 기지 공격할 것이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계속 장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스타바가 나오기는 힘든 상황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일단 첫 번째 고비를 들자면 이번 전쟁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달이 이제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는 달이 있습니다. 네. 가장 성스러운 달인데 라마단 기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마단 기간에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2월부터 네. 3월 중순까지 그게 이제 3월 20일 정도 되면 네. 이제 라마단이 끝나면서 새해죠. 명절이 가고 네. 이란 새해도 또 이번에 겹쳐요. 네. 예, 그래서 유동적인 공격이 겹칩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나올 수 있을지 봤을 때 만약에 그때 이제 뭔가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되고 네. 새해 여러분 뭐 이렇게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만약에 공개석상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뭔가 훨씬 더 부상 상태가 심각하거나 훨씬 더 뭐 안 좋은 상태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뭐 또 AI가 너무나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음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첫 번째는 한번 그 날짜를 한번 염두에 두고 3월 20일 전후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모스타바가 등장하는지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모즈타바가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달리 지금 추측 나오는 것과 달리 부상이 아니라 만약에 사망을 한 것이라면 이게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자, 사망이라는 가정하에서 네, 말씀드린 네, 네.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당장에 이걸 뭐 죽었다고 밝히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순교 서사로 계속 갈 겁니다. 네, 네. 이를테면 아버지죠. 알리 하메네이가 이제 폭사했는데 네. 그것도 순교자의 이미지를 더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네. 종교 전쟁 이미지로 가는 거죠. 계속해서. 네. 그리고 지금 모스타바도 부상당한 상태인데 그런 표현을 써요. 살아있는 순교자다. 그러니까 부상당한 어떤 전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면 그걸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보여주면은 드는데. 또 지지층 사이에서 전 네. 국민까지 아니면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렇게 다쳤구나 그쵸. 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상태보다 더 심각한 부상인가라고도 또 추측할 수 있겠고 해서 저는 한번 3월 그 이슬람 명절 시작과 새해 그때까지 두고 봐야 되겠고 만약에 사망설이라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옛날 일본 영화 중에 가게무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죽은 사람 대신해서 이제 비슷한 사람 앉힌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선은 뭐 순교했다고 하면은 또 새로 지도자를 뽑아야 되니까 엄청난 네. 또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당분간은 만약에 그렇다면 신비주의 전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은둔형 지도자. 그러니까 만약에 모즈타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신비주의 전략으로서 지금 안에서 지금 은둔해 있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 전략으로 가면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해서 그런 메시지 통치 같은 걸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아파 이슬람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긴 합니다. 모스타바가 이제 어제 순교자에 대한 피해 복수를 나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서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이 나왔을 때는 이게 종전으로 가기에는 좀 멀었네라는 생각으로 밤사이 시장도 많이 흉흉해지고 유가도 다시 한번 급등하고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의 말씀은 대통령을 통해서 허수아비긴 하지만 예. 종전에 대한 협상이나 이런 뭔가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이다로 보면은 종전을 완전하게 원하지 않는 게 이란의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미국도 힘들지만요. 미국과 미국 동맹들도 유가가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너무나 힘들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란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이미 작년부터 파탄이 난 상태고요. 지금 경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쵸. 인터넷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이란이 의외로요. 인터넷 경제 같은 게 인터넷 상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도 살기 너무나 힘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계속 끌고 갈 여력은 없습니다. 이를테면 순교라든가
신앙심, 충성심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란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고요. 아직 뭐 공개적으로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대통령도 어떻게 물밑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건 내건 거 보면은 이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센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쵸. 보면 들어줄 수 있는 조건들이 세 가지가 모두 아니지 않았나요? 특히나 제가 인상 깊은 게 배상금을 네. 지급하는.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배상금은 승전국이 패전국에게 받는 그런 거고 이제 과거에 그쵸. 많이 있었던 사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에서는 셀프 승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과연 트럼프가 이걸 패배를 인정하고 무슨 배상금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종전이라든가 어떤 출구 전략을 찾기 위해서는 그때부터가 또 시작일 것 같고 네. 서로 간의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엄청난 난항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강경한 메시지라기보다는 대응 정도의 수준 그리고 계속 곧 끝난다, 곧 네. 끝난다라는 얘기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예. 그러니까 이제 유가 상승하고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부담을 너무나 많이 갖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압력을 많이 받고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곧 끝난다라는 신호를 하니까 또 유가가 그때 잠시 또 안정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승리한다, 곧 끝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군사 작전을 계속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언론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네. 뭐가 유가라든가 물가를 잡으려는 것 아닌가 볼 수 있겠고요. 이제 관건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되겠죠. 그렇죠. 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의 입장, 그다음에 이란이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그것도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관련해서는 길 설치 네. 그리고 어제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하게 장악을 하겠다는 이란의 계속된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미국은 이거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가 고민인데 계속 뭐 전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란 쪽에서 만들고 있어가지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우선 그래서 뭐 호위함을 일단 보내겠다고 네. 처음에 얘기했다가 또 어떤 에너지 방금 얘기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또 이제 오늘 새벽에 보니까 페센트가. 호위함을 또 보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호위함 같은 경우를 이제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뢰가 깔리지 않았다는 전제하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엄청난 이것도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겠고요. 미국 함정 같은 경우 해군도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될 겁니다. 이를테면 유조선을 호송하면서 나와야 되는데 공격받기 딱 좋은 지점에 위치하게 되겠죠. 호르무즈 해협이 좁으니까요. 거기서 이란 해군은 사실상 괴멸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란 내부 안에서 어떤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한다든가 숨은 곳에서 그럴 경우에 미군 함정이 타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란이 노리는 건 하나입니다. 해군 그다음에 공군 다 무력화됐고요. 사실상 미국과 정면 대결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작전이죠. 미군 함정 하나만 걸려서 거기에서만 어떻게 보면 그 함정 하나만 엄청난 타격을 줘서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것만 해도 이란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위험을 부담을 안고서 호송 작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발표만 나온 상태니까요. 또 어떻게 작전이 이루어질지도 계속 이거는 뭐 어떻게 미국이 반응할지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근본적인 타격을 위해서 아니면 그 내륙에 있는 미사일 기지까지도 계속해서 타격을 할지 그것까지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예. 브렌트 기준으로 $100를 넘었고 WTI 기준으로는 사실 얼마 전에 거의 $110를 넘어서 $120를 터치하려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란의 워딩은 $200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란은 공격하는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에너지 관련한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요. 어제도 오만 공격한 것도 그렇고요. 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유가의 더 이상의 급등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둬야 될까요? 저는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네네. 지금 이란이 뭐 예측은 뭐 120, 150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200까지도 가겠다.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지금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에너지 관련한 에너지라고 지금 부분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예, 지금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동맹국들도 미국한테 왜 이 전쟁을 해서 이렇게 유가를 그렇죠. 올리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쥐면서 계속적으로 미국한테 이제 그런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도 항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뭐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번 전쟁 시작한 것에 대해서 국제법적인 논란도 있고 비난의 여지가 있죠. 근데 이것도 지금 이란이 우리가 결사 항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나 국제법적으로 이거는 상당히 좀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죠. 국제사회로부터 이란도 비난을 받을 여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기뢰까지 깐다면은 이거는 이란이 원래는 만약에 협상 국면 가기 전에 최후의 카드로 꺼내야 하는 카드인데 만약에 기뢰는? 기뢰를 만약에 깐다 이러면은 이란도 완전히
공멸의 길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어제 깔려고 막 배에 가져가는 거를 미국이 공격한 거잖아요. 예, 공격했는데 네. 이란 해군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금. 그리고 기뢰를 까는 거는 어선으로도 가능합니다. 예, 조그만 보트 같은 걸로 우리가 그런 걸로도 뿌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간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선 하나하나까지 검사하면서 다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쵸. 그렇다고 또 민간인 선박에 기뢰가 있다고 해서 공격할 수도 없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 난감할 겁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전략이기도 하죠. 이란 입장에서. 하지만 기뢰가 한번 깔리면 이란 배도 못 나갑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 밖에 이란에 항구가 있어서 그쪽으로 석유 터미널이 있기는 하지만 이란 역시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항구를 통해서 석유를 수출해서 그런 식으로 외화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막게 되면 이제부터 호르무즈 해협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 나오고 페르시아만이 아니라 이제 호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죽음의 호수가. 이럴 경우에는 이란도 같이 공멸로 가는 건데 그건 최악의 선택이고요. 거기까지 않기를 저는 이란에게도 저는 하고 싶어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정말 세계 전체를 정말 인질로 잡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사실 우리 위원님께 경제 그리고 전쟁 관련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기뢰라는 건 한 번 깔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뢰처럼 다시 수거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우선 뭐 여러 종류의 기뢰가 있겠지만 네. 뭐 떠 있는 기뢰도 있고 바다에 가라앉은 기뢰도 있는데 바다에 뭐 있는 거 예를 들면 배가 지나가면은 네. 예, 어떤 뭐 수압이 물결이 일거나 수압이 일면 그걸 반응해서 폭발하면 그렇게 해서 아래에서부터 이제 격침시키거나 뭐 자기장 같은 걸 파악해서 하는 기뢰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이란 배가 됐든 중국 네. 배가 됐든 미국 배가 됐든 가리지 않고 이제 터지는 뭐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에게 이제 자폭행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최악이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꺼내야 되는 게 기뢰 카드긴 한데 이걸 언급했다는 자체는 이란이 조금 더 이란도 역시나 좀 뭔가 좀 빨리 카드를 내놓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최후의 수단인 최후의 기뢰를 수단으로 협상하면서 내놨다. 우리 기뢰 깔 수도 있다 이래야 되는데 벌써 이제 기뢰 얘기를 이미? 꺼낸 건 제가 2, 3일 이란을 전? 편은 아닌데 네네. 이거 좀 너무 빨리 꺼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 빨리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무언가 압박이 굉장히 심하고 이것을 어떻게라든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게 해서 이거를 빨리 끝내고 싶은 혹은 정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뢰 얘기 나오니까 또 유가가 또 오를 거고요. 네. 트럼프도 엄청나게 이거 어떻게 제거해야 될지 부담도 갖지만 이란 입장에서도 기뢰 카드를 꺼냈다는 것 자체는 이거 빨리 전쟁을 끝내려면 이걸 꺼낼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해서 이란 쪽에 저는 조급함도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보도 내용들을 보니까 기뢰가 수천 개를 지금 이란이 네.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2,000개에서 6,000개까지 네, 갖고 네.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한번 깔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이제 탐지하고 이거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걸 이제 소회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호르무즈에 정말 그게 깔리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도 봉쇄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게 어디에 있는지 배들이 무서워서 다닐 수가 없게 되겠고요. 그렇죠. 이제 제거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네.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그래서 소회 작업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계속해서 이거는 최후의 어떤 협상 카드로 써야지 이거를 네.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기뢰 카드를 꺼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 카드를 꺼냈다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에 치닫고 있고 최악의 수를 두면서까지 이 전쟁을 어떻게든 끝내고자 하는 속내를 네. 드러낸 것이다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다. 네. 아, 이게 사실 기뢰를 진짜 깔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게 유가에 네. 계속된 부담이 다는 상황들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걱정되는데요. 부디 안 깔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걸 정말 이제 깔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방어를 미국이 잘 하고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어떻게 소식통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나요? 우선 뭐 얘기가 뭐 깔았다는 얘기도 안 깔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이 계속 이겠죠. 뭐 중국 배들은 통과시켜 줬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한 국가의 배들은 또 통과시켜 준다는 얘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런 배들이 통항이 하는 걸로 봤을 때는 네. 기뢰가 깔리지 않은 것까지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죠. 핵심은 혁명수비대 대응 체계 자체가 이렇게 중앙에서 체계적으로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체계가 아닙니다. 지금. 네. 예, 각 지방 분권별로 나눠서 각자 도생하는 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썰이 난무한데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통항하는 배가 있다는 거 봐서는 기뢰가 부설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뢰가 깔려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기뢰 관련해서 또 다양한 예. 뉴스들이 앞으로 향후 계속 쏟아질 예정이겠네요. 기뢰를 진짜 깔았냐 아니냐에 대한 그 부분도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요 사안이 앞으로의 가장 큰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역, 그다음에 유가 이 문제가 계속 나올 거고 이란은 이제 그걸 바라는 거겠죠. 종전이라든가 출구 협상할 때도 호르무즈 해역 카드를 지면서 하게 이런 것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네. 이제 만약 이런 계속 어떤 문제가 이제 전쟁이 어떻게 끝나겠으면 뭐 예상하기는 힘들지만 네.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계속 이런 카드를 만지면은 전 세계가 또 요동치니까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력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쥘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호르무즈 해협과 에너지 관련한 시설을 네. 계속 압박하고 타격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밖에 지금 없는 거죠. 이스라엘과 뭔가의 이야기는 더 오히려 단절된 것 같은데. 미국은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경하죠. 그쵸. 이란에 대해서. 이번에 아예 이 신정체 자체를 붕괴시켜 버려야 된다.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제 종전이라든가 휴전 협상을 같은 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쟁은 미국 이란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거든요. 네. 이스라엘의 지분도 있는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하려고 해도 이건 아마 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도 뭔가 좀 조율을 해서 좀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라서 상당히 좀 또 복잡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제 되게 간단하게 사실 성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던 내용은 저에게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타냐후와 트럼프 중에 누가 더 셀 것 같냐. 네. 예. 트럼프가 더 입김도 그렇고 뭔가 권력도 그렇고 더 세기 때문에 지난번 12일 전쟁처럼 트럼프의 의중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 흐름을 보면 네타냐후도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를 내놔서 이게 과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진짜 물러날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어요.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지금 이 전쟁을 좀 활용하고 싶은 측면도 있죠. 네. 정치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 특징은 그러니까 야당들은 네타냐후를 정치적으로 계속 압박을 하는데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요 전쟁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계속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여야가 또 이 부분에서는 또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전쟁을 계속 장기할 뜻을 보이고 있고 네. 레바논에서도 지금 전쟁을 또 치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주고 나서 결정을 하겠죠. 이를테면 이제 독자적인 행동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제시키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쵸.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제 출구 전략을 휴전 협상이 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입장 차를 계속 또 조율해 나가 이것까지도 계속 종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최종 목적이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이 이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 또 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이스라엘의 속내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너무 바쁩니다. 네. 이스라엘은 최종적인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그들의 목적은 이 이슬람 신정 체제죠. 네. 신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적어도 친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시온주의자 정권이라고 부른다거나 네. 아니면은 팔레스타인 점령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들을 국가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국가, 탄도미사일 능력이 없는 국가, 그다음에 핵 개발 의지가 없는 국가. 그런 친 이스라엘 정권이 수립되길 바랄 것 같은데 그런 정권이 일어날 가능성 현재까지 낮다고 보지만 네. 그런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도 상당히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란이 지금 만약에 미국 본토를 겨냥한 지금 드론 공격에 대해서도 검토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드론 공격을 하는 것을 이란 쪽에서 단행을 한다면 네.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 여론, 국내 네.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그쵸, 다르겠죠. 그쵸. 지금은 반전 여론이 높죠. 트럼프한테 왜 이런 전쟁을 했어라는 게 많고 이제 마가 진영 안에서도 트럼프의 지지층이었던 이 전쟁 왜 해? 이스라엘 위해서 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도 보통 공격 받으면 또 여론을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또 뭐 애국주의 물결이 일면서 이거 우리 용서할 수 없다. 이란 도저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또 전쟁이 또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먼저 미국 본토가 타격을 받게 된다면 그 후에 한번 논의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돈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예. 한국의 국방비의 25%나 벌써 예. 썼다라고 하는데 예. 그러면 이제 본토 공격이 없더라도 지금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예. 돈을 쓰는 것을 멈추고 싶을 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은
본토를 공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미국이 이거를 더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되면 여론이 더 악화되고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고 이거 멈춰야 되는데 예. 트럼프가 과연 여기서 멈출 수 있는 카드 지금 계속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오는데 예. 못 멈추고 있어요. 만약에 멈추려고 셀프 승리라는 얘기까지 나오면 멈추려면 지금도 멈출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상당 부분 예를 들어 파괴했고 핵시설도 우리가 파괴했고 미사일 시설 같은 거, 탄도미사일 시설 기지 같은 거 발사돼서 파괴했고 상당 부분 정보기관 같은 거 파괴했고 어떻게 보면 하메네이까지도 우리가 암살시켰다. 네, 네. 이것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만 놓고 보면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룰 건 많이 이뤘다. 이제 임무가 조금 더 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상태로서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하려면 선언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때. 이미 근데 이전에 막 연설들을 예. 통해서 예. 승리했다, 예. 곧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지금 이번 주 내내 그 얘기를 하고 예, 계속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전비 얘기가 나오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이렇게 이란 공격을 해서 얻을 전 세계라든가 미국이 얻을 피해에 비하면 네. 이런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유가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군사적 목표, 임무가 남았다 하는데 그것이 뭔지까지도 아직도 불분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말을 계속 바꾸니까요. 아마 본인도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여튼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지, 이스라엘과 어떻게 조율을 할지, 네. 이란과는 또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말을 할지도 아직까지는 좀 계속해서 가정의 영역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또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주부터 이어졌었던 다양한 이슈들이 뭔가 이제 결론을 좀 예.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란 쪽에서는 기뢰 설치 카드까지 꺼냈고 예. 미국 쪽에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곧 끝난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예. 거의 다 끝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기의 문제일 텐데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전쟁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종전이나 휴전이 될 거라고 좀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신 시점이 있으신가요? 뭐 예상을 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긴 하죠. 네. 근데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 끝날 것 같고 처음에 얘기할 때 4주, 5주 얘기, 뭐 6주까지 얘기 나와서 그 시간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3월 말, 4월 초를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캘리포니아에 갑자기 뭐 드론 공격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또 많은 또 변수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3월 말이나 4월 초일 가능성이 높다고들 많이 말씀하십니다. 예. 3월 말 4월 초 트럼프의 처음에 이 발언대로 예. 계획대로 된다면 그렇게 되고 더 예. 빨리 끝난다면 너무나 더 좋겠고요. 좋은 상황이고요. 뭐 어떤 또 돌발 변수가 나오지 네. 않길 바라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하여튼 3월 말 4월 초로 많이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오늘 질문 내용들이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만약에 이렇게 최악까지 가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계속 네. 위원님께 드리게 돼서 네. 너무 죄송스럽지만 사실 지금까지의 일들은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네, 여쭤볼 네. 수밖에 없어서 네.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다음 차기 지금 지도자인 이제 모주타바 예. 선출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제 두문무출하긴 하지만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실제로 계획이 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베네수엘라 모델을 얘기했었죠. 네. 체제는 인정할 테니까 좀 친미 지도자를 내세우면은 뽑으면 우리가 받아주겠다. 뭐 웃기는 뭐 발상이긴 해요. 어떤 네. 한국과 지도자를 자기가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나온 건 베네수엘라식 모델을 구상했는데 모스타바는 니콜라스 마두로 같은 사람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그래서 용인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이거에 더 적극적인 건 제가 볼 때 이스라엘 좋을 것 같습니다. 모사드라든가 뭐 CIA도 개입하겠지만 모사드는 상당히 기상천외한 작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열어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스타바 주변에도 이스라엘과 연락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모사드의 어떤 그런 작전 능력을 봤을 때.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스타바를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예, 작전 같은 거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이제 모스타바를 죽이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시나리오가 될지는 또 더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라는 대로 훨씬 더 이제 뭐 온건한 지도자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이란 체제가 급격하게 뭐 무너진다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 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더 아예 그냥 휴전을 우리 하는 거 더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이런 걸 또 고무시킬 수도 있고 해서 여러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쪽 특히나 모사드 쪽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을 지금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내부적으로도 예. 계속해서 분열이 발생을 예. 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그 전에는 뭐 순교자라는 네. 키워드를 써가면서 이번에도 거의 살아있는 순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사망이 만약에 또 나타난다면 네. 또 폭살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지금 변수가 너무 많네요. 만약에 이스라엘 쪽에 있어서의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도 뭐 암살 얘기까지 좀 네. 나오고 있고 예. 또 미국 쪽에 만약에 또 공격을 하게 된다면 이건 지금 변수가 너무 계속해서 네, 계속 늘어나는데요. 많습니다. 네. 이 변수 중에서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변수가 있나요? 현실 가능성이 높은 변수는 우선 제가 봤을 때 이 변수 중에 또 하나 어떤 생각드리자면 거요?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예요? 유럽이라든가 미국 등지,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에 대한 본토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외로운 늑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인 단위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근데 지금 제가 우려하는 건 모스타바보다 훨씬 더 급이 높은 이슬람 법학자들, 성직자들이 지하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메네이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이거는 종교 전쟁 해야 된다 하면 네. 그런 것에 뭔가 이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진 무슬림들이 그런 경우에는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테러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건 뭐 노르웨이 미국 대사관이 얼마 전에 뭐 폭탄이 뭐 왔다는 얘기도 있었고 잡아봤더니 뭐 이라크계 용의자였다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뭐 이란이 지금 뭐 대리 조직도 상당히 좀 약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란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이 하메네이 죽음과 어떤 지하드라는 그런 이슬람 시아파, 이란 정부와 뜻을 같이 하는 그런 급이 높은 어떤 법학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테러 같은 게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다고 봅니다. 그 테러 발생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그게 다시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인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쟁은 종전으로 치닫기보다는 더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테러는 근데 이제 예방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되면 또 이제 테러와의 전쟁. 지금도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 테러리스트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또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네요. 제가 괜히 또 이 말씀드려서 여러 변수를 더 계속 추가시키는 사실 것 같아요. 이전부터도 유럽 쪽에서도 예. 굉장히 목소리가 계속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란에 대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완전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런 일은 절대 안 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예. 또 위원님께서 예, 말씀하시니까 그런 그 부분도 우리가 위험성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보지 않은 질문 가운데서 혹시 우리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한번 이란 내 상황이 상당히 지금 베일에 가려 있으니까요, 현재. 그래서 그 보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인가요? 이란 내부적으로도? 이란 내부에서 일단 유출되는 동영상들도 있고요. 뭐 네. 반체제 쪽 지금 체제에 반대하는 쪽에서 나온 내용도 있고 인터넷을 차단했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란 쪽에서 메시지가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다는 얘기 같은 게 나오긴 하면서 네. 인터넷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시청자분들께서도 미국 언론도 보시고요. 시간이 되시면 이스라엘 언론도 보시고 이란 국영 통신 뭐 이것도 보시면서 지금 정보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중에는 거짓 정보도 있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시간이 되신다면 여러 언론을 다양하게 접촉하시면서 교차 검증하시면서 정확한 정보를 좀 파악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이제 뭐 미국 쪽 언론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워낙에 예. 좋다 보니까 확인하고 뭐 이렇게 바로바로 뉴스를 볼 수 있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요. 예. 근데 말씀해 주셨던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까지 우리가 예. 확인하기가 너무 그런 건 어렵거든요. 제가 예. 소개시켜드릴게요. 시간이 나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중동 전쟁인데 기뢰 카드가 나온 만큼 이게 막바지 수순이 됐으면 하는 예. 바람을 또 저는 일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려대학교 지금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중동 이슬람센터의 김덕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를 아침마다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 내내 특집으로 마련되고 있는 만큼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면밀하게 또 새벽 시간에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지금 영리문 소프트와 함께 무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그 포럼이 있죠. 기업 문화 혁신을 통해서 AI 관련한 뭔가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는 했는데 소프트웨어 도입 이후에 성과가 잘 안 난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민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에서 진행하는 무료 조찬
포럼인데요. 취소 좌석이 일부 발생해서 잔여 좌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으니까 모든 리더분들을 위한 자리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무료 쇼참 포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